네, 안녕하세요. R 프로그래밍 네 번째 강의, 간단한 데이터 분석 실습, 마지막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로는 우선 간단하게 그 네 개의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텐데요. 제가 이제 그 엑셀 파일을 이제 그 데이터 그 강의실에다 올려놓을 텐데 그걸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그 1학기 2021년도 1학기부터 2023년도 2학기까지의 어떠한 그 3,000건에 대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녀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국영수 이외에 전체적인 이제 교과목에 대한 점수에 대한 분포도를 한번 이제 좀 비교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통계 기법 중에 하나인 T 검정을 수행해서 이 두 집단 간의 어떠한 그 점수에 대한 어떤 유의미성을 판단하는 그런 어떠한 데이터 분석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1, 데이터 분석 1에서는 전체 교과목, 데이터 분석 2에서는 2021년도 1학기만 설정해서 이제 전체 교과목을 이제 분석하는 게 되겠고요. 세 번째는 국영수만 뽑아서 남녀 집단으로 한번 이제 비교 분석을 하는 게 이제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국영수의 이제 평균 과목을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는 그런 부분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GG 플러스를 이용해서 좀 시각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거고요. 이런 데이터를 읽어오고 그 다음에 저장하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실습을 위한 준비라고 했는데 보니까 제가 그 강의 자료에 그 여러분들을 그 올려놓을 텐데요. 다양한 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마도 이제 이 그 프로그래밍스 웍스의 R 디렉토리에 보면은 여기에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어요. CSV 파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스코어 2라고 하는 부분, 요게 이제 요 파일을 저희들이 이제 사용할 텐데요. 요 CSV 파일, 요 파일이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쭉 보면 한 3,200건, 3,000건 정도가 돼요. 그래서 1학기서부터 2021년도 1학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 학생들이 있고 남녀 구분이 되어 있고 도덕서부터 음악까지 점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R 프로그램 통해서 이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GG 플러스를 이용해서 시각하고 그다음 T 검정을 통해서 어떤 두 집단 간의 어떤 분석을 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데이터셋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가져와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부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도, 학기, 이름, 성별, 도덕.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요 파일로 우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럼 엑셀 파일을 읽어 오려면 그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install.packages open excel's 그 다음에 이제 install.packages ggplot 이건 이제 그래프 그려주는 패키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두 가지의 패키지를 깔아야지만 엑셀 파일을 읽어오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도 이런 어떤 ggplot 함수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고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를 읽어 갖고 왔으면 두 가지의 어떤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코드상에서 사용하겠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저희들이 그 코딩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R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코딩을 이렇게 맨 처음에는 요 파일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요 파일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요 블럭을 지정해서 우리가 컨트롤 X를 하게 되면은 인스톨 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돼 가지고 설치가 잘 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ggplot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픈 XSS도 잘 설치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다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를 두 개를 쓰려면은 이렇게 두 가지를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읽고 쓸 수 있는 거 요 두 가지가 라이브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엑셀 파일과 로딩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좀 글씨가 좀 적어서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툴스에 가면은 글로벌 옵션에 어피어런스에 이제 한 14 정도로 한번 키워볼게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엑셀 파일을 읽어오는데요. 지금 엑셀 파일 읽어오는 거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CSV 파일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CS 파일은 패키지를 이렇게 설치하지 않아도 여기 이제 주석문으로 써놨지만은 별도의 패키지를 설치 안 해도 읽어올 수는 있어요. 읽어올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단 엑셀 파일도 읽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기 CSV 파일 대신에 엑셀 파일을 저장하면 돼요. 그러니까 읽어올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CSV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는데요. 여기 아기먼트가 요거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부분 뒤에 거는 지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우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요렇게 실행을 시킵니다. 지금 실행이 안 됐는데요. 요게 이제 요 파일이 아니군요. 여기를 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쪽이 아니라 여기 부분에 요 파일 요렇게 절대 경록을 써주면 돼요. 절대 경록을 써주면 돼요. 프로그램 웍스 밑에 R 디렉토리 밑에 students CSV 파일을 읽어오겠다. 여기 보면 파일스의 프로그램스 안에 여기 디렉토리 안에 보면은 여기 student score to CSV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경록을 이렇게 써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헤더 부분까지 이제 저장할 수 있도록 가져와서 그렇게 이제 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자, 여기에 3000개의 이제 행렬이 만들어졌다고 이제 보시겠죠.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한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뷰를 해가지고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쓰게 되면은 이런 엑셀 형태의 어떤 시각화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하나의 어떤 뷰 엑셀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콘솔상에서 찍어주는 거는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찍으면 제대로 로딩이 됐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3000건이 다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러 없이 올라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3000건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어떤 옵션으로 볼 수는 있지만 스크롤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교과목에 대한 총점을 구한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까 전처럼 이제 보면은 지금 데이터 읽어오는 걸 했어요. 이렇게 데이터 읽어오는 걸 했고요. 지금 여기까지 라이브를 했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엑셀 파일을 저장하는 거는 write.excel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엑셀 파일을 저장하는 게 되겠고요. 읽어올 때는 read excel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읽고 저장하는 걸 이렇게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하는 걸 여기다 지금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자, 헤더라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 이름을 헤더로 사용한다는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strings에서 factors라고 하는 부분은 옵션 중에 스트링 문자를 팩터로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옵션을 지키는 부분인데
RStudi오가 4.0 이후부터는 기본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뭐 이 옵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2021년도부터 1학기부터 2023년도 2학기까지의 전체 교과목의 총점을 구해야 돼요. 총점이 이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총점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CS 파일 읽고 와서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한다. 이건 했어요. 그 다음에 전체 교과목에 대한 총점을 구한다. 이걸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기서 보면은 그 DF의 토탈, 지난 시간에도 한번 해봤지만 이렇게 토탈이라는 하나의 그 열을 만들고 여기에 로우썸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되면 그 썸을 해주게 됩니다. 썸을 그 어떤 우리의 그 열에 대한 어떤 합계를 구합니다. 그 합계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은 이 내용이 됩니다. 이 내용을 전부 더해서 토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집어넣어라라고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토탈이 없어요. 보면은 여기 그 해행에 보면 지금 음악이랑 이름부터 성별까지는 있어도 총점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총점이 구해지고 다시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총점 토탈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토탈이라고 하는 어떠한 열이 만들어졌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전체 점수가 총합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총합을 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GG 플러스를 사용해서 상자 수형 그린다라고 했어요. 예, GG 플러스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프를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또 예쁘게 그려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는 우선 첫 번째는 DF를 설정합니다. 우리가 DF가 이 CSV로부터 읽어본 그 데이터가 있죠. 근데 이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토탈까지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에이스, 그래서 여기다 보면 X축은 성별, Y축은 토탈로 정하겠다. 그리고 필은 성별로 정하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데이터가 이제 성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박스 플롯이라는 어떤 그래프 형태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 플러스가 연동이 되고 있죠. 예, 이 줄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 명령줄을. 예, 그러면 원래 한 줄로 써도 되는데 이렇게 여러 줄로 쓰는 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이런 시각적으로 좀 잘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어를 플러스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라벨링은 이제 이렇게 라벨 그 타이틀은 이렇게 써주고 X의 라벨은 성별, Y의 라벨은 총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한글 폰트가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지난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프 그려진 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지만 지금은 이제 gg플롯이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상자 수렴 그래프가 잘 그려지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두 집단인데 남자와 여자의 두 집단의 총점에 대한 비교 분석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가 실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 두 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뭐냐면 어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지 그다음에 의미가 없는지 그런 걸 이제 하는 것이 바로 T 검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T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교과목의 총점이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판단하는 통계적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표본수가 적더라도 평균 차이를 검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법이고요.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이 있는데 두 집단의 평균은 같다. 예, 차이가 없다. 예,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두 집단의 평균은 다르다. 차이가 있다. 라고 이제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 기준치가 뭐냐면 P 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대립가설이다 라고 보는 거죠.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0.05보다 값이 많으면 그것은 차이가 없다 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t 검정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돌리냐면 간단해요. 여기서 이렇게 t.test 해가지고 토탈부터 성별까지의 그다음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 우리가 현재 여기 토탈 점수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만 써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제 어떤 그 to sample t test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p 밸류가 0.825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0.825. 0.825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 값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p 밸류가 0.05보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은 평균은 같다,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두 집단 그래프상으로도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거지만, 어쨌든 통계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해보니까 두 남자의 어떤 그 남자와 여자의 그룹의 그 점수가 814.7676, 뭐 815.0.0758, 그래서 그 p 밸류 값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규모가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예제를 한번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잠깐만요. 여기가 자, 잠시 이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데이터 분석 실습을 할 텐데, 이것도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2021년도 1학기, 2021년도 2학기, 그다음에 2022년도 1학기, 2022년도 2학기, 뭐 2023년도 1학기, 2023년도 2학기,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학기만 우리가 이번에 들어 뭐 2023년도에 뭐 그 1학기, 2학기에 대한 뭐 남자와 여자의 뭐 어떤 전체 총점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한 구간만. 그래서 그 구간만 설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남녀 집단의 총점이 과연 이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 학기만 뭐 이게 뭐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았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분포도를 좀 분석해 보고 싶을 때 이런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어떤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유사하지만 다시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V 파일 읽어와 데이터 프레임 저장하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건은 해당하는 행만 추출하여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한다. 아까 전에는 전체를 읽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은 2021년도하고 1학기를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체 교과목에 대한 총점을 구하고, 마찬가지로 gg플러스를 사용해서 상자 그래프를 그려보고 t검정을 해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까지인데 여기는 진행을 했고요. 자, 여기가 이제 그 예제입니다. 1학기만을 고려하고 전체 교과목의 총점을 구하고 남녀로 비교 분석한 뒤 t검정을 수행하라. 이게 이제 문제예요. 문제인데, 자, 일단 df는 다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조건씩만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 서브셋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서브셋은 이제 추출하는 겁니다. 그 어떠한 행만 해당하는 그 어떠한 그 열만 추출해서 우리가 하나의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그런 어떠한 그 학기가 여기 보면은 현재 DF에서 연도는 2021년도, 그 다음에 학기는 1학기 행만 추출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하는 어떤 그런 함수가 바로 이 서브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린트를 해서 우리가 진짜 이게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현재 여기 2021년도 1학기에 해당되는 학생들만 쭉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게 되고 전체 과목은 도덕부터 토탈까지 우리가 기존에 이제 DF에다 토탈까지 집어넣어 놨잖아요. 그래서 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여기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토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토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여기 한번 이게 총점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요걸 한번 더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를 한번 찍어 볼게요. 예, 예, 똑같습니다. 예, 거의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총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총점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런 X축은 성별이고 그 다음에 총점을 Y축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남녀 집단으로 X는 만들고 Y는 총점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제 필은 이제 색깔을 랜덤하게 칠해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제 사이언 색깔하고 빨간색 색깔이 이제 칠해진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랜덤하게 칠해지는 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 그래프 형태는 이제 박스 플롯 이런 형태로 해주고, 그 다음에 라벨 이런 걸 우리가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글씨 폰트 우리가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이거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 봐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유의미한 어떤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최대의 어떤 값과 최소 값은 좀 다르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런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T 검정을 진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T 검정을 실시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도 보면 0.8361이 값이 나왔어요. 즉 뭐냐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도 귀무가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커다란 차이가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1년도 1학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두 집단, 남자와 여자의 집단의 전체 총 과목은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소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국영수가 중요하죠. 항상 국영수가. 국영수 집단을 한번 우리가 해서 한번 T 검정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손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기존에 데이터가 이제 읽어져 왔기 때문에 굳이 다시 로딩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영수에 대한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국영수에 대한 이렇게 KEM, DFKM이라고 만들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름, 성별,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것들만 추출해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전체 총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린터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그 다음에 def kem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전체 이렇게 국영수만 쭉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국영수도 사실은 보면 총점하고
평균이 없어요. 그죠? 여기 총점은 평균 없어요. 그러니까 총점은 평균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총점을 만듭니다. 총점을 만들고 총점을 만들면 네, 우리가 여기도 프린터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DFTM 요거를 한번 컨트롤 요거를 그대로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총점은 만들어졌어요. 그죠? 총점은 만들어졌고 근데 또 평균은 없어요. 평균도 한번 여기서 요걸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실행시키고 다시 한번 요걸 갖다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평균도 나와 있습니다. 평균도 이렇게 해서 뭐 소수점 넷째까지가 이제 그까지까지 계산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렇게 우리가 그 총점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상자 수형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변수를 한번 이렇게 나타나서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P1이라는 그 결과치를 받아서 그래프를 출력을 시키는 건데 얘는 총점에 대한 내용만 그래프 분석을 하는 거죠. 총점에 대한 부분. 예, 여기서 보면 DFKEM 이 그 총점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Y축 토탈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AGV고요. 그래서 얘는 토탈에 대한 어떤 총점에 대한 상자 수형 그래프가 되는 거고 얘는 예, 평균 AVG 그 평균 에버리지에 대한 어떤 그 그래프를 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따로 이 P1이라는 거하고 P2로 해서 프린트 P1, 프린트 P2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뭐 평균이 어차피 이 총점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우리가 실행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T검정까지 마무리해서 한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거의 비슷하나요? 예, 데이터셋이 이번에는 P밸류가 0.6045 정도가 나오네요. 그렇게 되면은 국영수 점수도 이 그 남녀의 차이가 크게 없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영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한번 국영수 비교를 해보는 것도 하는데 이때는 이제 뭐냐면 그 막대 그래프를 이용할 거예요.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상자 수렴 그래프를 이용했는데 그게 아니라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국영수 교과목에 대한 평균을 두 집단으로 나눈 뒤 이걸 분석하는 그래프를 좀 다른 모양으로 한번 그려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현재 지금 우리가 그 DF를 찍어 보면요. DF를 찍어 보면은 총점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DF의 총점. 그 어떤 평균에 대한 어떠한 열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국영수라고 하는 평균이라는 열을 만들어서 이 국영수에 대한 어떠한 합계를 더해서 하나의 어떠한 그 열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출력을 해 보면 평균까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을 하는데요. 여기 그 aggregate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룹별로 요약 통계 계산을 하는 함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거를 한번 우리가 쭉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문자열이라는 걸 하고 그다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막대 그래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2021년도 1학기, 2021년도 2학기 이게 학기별로 이게 연도와 학기별로 그룹핑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 연도와 학기를 합쳐서 그룹을 만드는 거죠. 예, 남녀 그 집단으로. 예. 그래서 요런 어떠한 그 그룹별로 요약통계 계산하는 함수가 어그리게이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평균을 연도, 학기, 성별로 그룹해서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예, 요 내용이 평균을 연도랑 학기, 성별 이렇게 그룹해서 계산하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그래프의 원본은 DF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for는 각 그룹별 평균을 계산하는 그런 어떠한 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함수를 통해서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라벨링을 정해야 됩니다. 라벨링을 정하는 게 여기 보면 2001, 그 다음에 1학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페이스트가 문자를 합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그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연도랑 학기랑 가져와서 이 두 가지 문자를 합쳐서 이 학기 라벨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학기 라벨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 데이터 서머리를 이제 좀 보게 되면은 들어오면 여기에 이렇게 2001, 1학기, 2학기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그룹화된 그런 어떤 부분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룹화되고 그 다음에 라벨링도 잘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려주는 역할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컬이라고 하는 부분 함수를 호출해야 되고 요것을 이렇게 그 다른 건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그대로 우리가 그려지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 현재 뭐 애플 고딕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은 정상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룹별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시각적으로 분석을 한 그런 어떠한 내용을 다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네 가지의 데이터 분석을 이제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과 나왔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지금까지 이제 그 공공 데이터 그 포털 사이트에 가면은 뭐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떠한 그 빅데이터도 있을 수 있겠고, 뭐 그 다음에 뭐 어떤 지역에 어떤 관광객이 몇 명이 들어왔는데, 뭐 나이대는 연령별은 얼마다. 그러면 얼마 이상의 그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방문을 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수가 있겠죠. 뭐 그거라든가 어떤 뭐 집단의 그 키워하고 성별에 대한 키의 어떤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런 R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필터링을 하고 데이터 자료를 필터링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시각적인 그래프를 통해서 T 검정까지 전체적인 진행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이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그 진행을 이제 마치도록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